정읍시 종합경기장이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새로운 관광시설도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읍시 의회에서는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제기됐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31일 나올 예정입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시장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의 주요 하자 원인으로 기둥 치마와 비닐 연결 패드 처리 부실이 꼽혔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기둥 견이를 확인한 결과 수직으로 최대 4cm가 내려앉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2일 저녁 정읍시 금붕동의 한 도로에서 70대 남성이 택시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낡고 오래된 정읍시 종합경기장이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새로운 관광시설도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데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옵니다. 올 하반기 지역 주요 사업 현장을 찾은 시의원들을 정명기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정읍의 주 경기장인 종합경기장입니다. 세 단장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새로 지은 체육 트레이닝 센터가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제 수영장, 헬스장, 그리고 국민 체력 인증실을 이렇게 복합화하다 보니까 지금은 매일 한 최소 3-400명이 사용하는 이렇게 이제 시설이 됐거든요. 그런데 본부석에서 바라본 경기장 전경이 꽤 답답합니다. 육상 트랙이나 축구장이 온전히 보이지 않을 뿐더러 이마저도 기둥들이 시야를 가립니다. 큰 체육 행사가 열릴 경우 선수는 귀비는 경기를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나옵니다. 이 본부석을 다른 용도로 쓰고 저 앞으로 빼면 어때요? 아니 기둥이 있어서 앞에를 우리가 볼 수 없고 옆에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충분히 구조적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전날부터 이틀 동안 공공하수처리 시설과 감곡면에 추진 중인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현장 등 주요 사업장 10곳을 살폈습니다. 우리 경제산업위의 현장 방문 결과 도시재생사업으로 파생된 건물 운영 유지관리, 지역 생산품 구매 요구, 감곡 기초생활거점사업 거점사업과 트레이닝센터의 불합리한 시공, 시설 배치 등 문제점에 대하여 대안 제시와 드라마 대장금의 주인공 장금이의 고향으로도 알려진 정읍엔 장금이 파크가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전시 구성물과 운영 내실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건축물만 한 84억의 사업비가 들어갔고요. 건축 그리고 내부 콘텐츠 하는데 저희가 8억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정읍시는 장금이 파크의 관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위원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효율적인 운영 등을 주문합니다. 결정도 안 났는데 이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정만치하고 또 버려야 돼. 그리고 중국산. 지역의 핵심 관광지인 내장산 문화광장에도 새로운 즐길거리가 늘고 있습니다. 이 일대를 둘러볼 수 있는 순환열차는 시범 운행을 마치고 최근 정식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시설 이용료 할인율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런데 재작년 문을 연 수상레저 체험장의 경우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지난해까지 9억여 원을 투자했고 올해 1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됐지만 올해 수입은 380여만 원으로 2년 전보다 70% 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줄어드는 세수에도 우리 정읍시에는 사계절 관광화, 인구 유입, 주민 체감형 복지 증진 등 해소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정읍 시민들이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에 시의회 각 상임위가 이틀에 걸쳐 살핀 주요 사업장은 모두 18곳. 정읍시의회는 최근 67건의 개선과 보완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기일이 오는 31일로 결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31일 오전 제1호 법정에서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년에 100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이 최근 3년 사이 6%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 진료를 100회 넘게 받은 인원은 총 54만 2,600여 명으로 2020년 51만 2,900여 명보다 5.8%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00회 넘게 외래 진료를 본 환자를 연령대로 보면 60대 이상이 41만 8천여 명으로 77%를 차지했습니다. 박희승 의원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의료 쇼핑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제언했습니다. 정읍 고창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경마 사행성을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마감독위원회가 설치 후 4년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의 경마감독위원회가 지금껏 회의를 열지 않고 위원장조차 위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원인으로 현행법상 위원회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게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발생한 누수 등 주요 하자의 원인으로 기둥치마와 비닐 연결 패드 처리 부실이 꼽혔습니다. 김제와 부안, 군산 대야와 회현을 지역구로 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닐 연결 처리가 부실해 천장 누수가 발생했고 또 집안 안정화 과정에서 일어난 기둥 침하가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기둥 변이를 확인한 결과 임대형 스마트팜 복합동은 수직으로 최대 4cm가 내려앉았고 수평으로 최대 0.7도의 기울어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피해를 본 청년 임대동의 꿈이 무너지지 않도록 시공사를 비롯해 공사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농어촌 공사가 문제 해결과 피해 보상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모이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22일 전북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60여 개 국가의 한인 경제인 3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이번 대회는 이날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사흘간 개최됩니다. 올해 22주년을 맞은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전 세계 한국인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교류를 강화하는 국제 행사입니다. 대회 첫날부터 전북도 내 4개 기업이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4개 국가, 4개 한인 기업과 6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전북의 잠재력을 전 세계 비즈니스맨들이 경험한 이상 앞으로 전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이번 한상대회의 성과가 계속 계약으로 또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일 저녁 6시 20분쯤 정읍시 금붕동의 한 도로에서 70대 남성이 택시에 치였습니다.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택시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2일 새벽 0시 50분쯤 임실군 3계면의 한 마을 문화복지센터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2층짜리 건물 4분의 1가량과 냉장고 등이 타
소방서 추산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다는 걱정이 쏟아지는 요즘 한 가닥 희망을 가질 만한 소식이 전해졌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젊은이들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미혼 응답자의 65.4%가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5개월 전 조사 때보다 4.4%포인트 올라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특히 25세에서 29세 남성은 7.1%포인트 오른 75.4%가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했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68.2%는 자녀가 필요하다고 답해 7.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특히 25세에서 29세 여성의 경우 13.7%나 뛰어 올랐습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가 추락하는 출생률에 제동을 걸고 상승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조사 대상자들에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 주거 등 결혼과 출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이 쏟아졌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우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면 행복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내가 꿈꾸던 인생을 온전히 포기해야 한다면 누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러니 눈치 보지 않고 출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 경력 단절이 안 될 것이라는 확신, 특히 나의 행복을 포기하고 희생해서까지 아이 키우는데 돈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인식, 그리고 결혼과 출산이 나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국가 차원의 보육과 주택 지원, 그리고 사교육 문제 해결 등 광범위하고 촘촘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만간 출범할 인구전략기획부의 역할이 큽니다. 인구정책은 200년을 내다보고 짰으면 합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남원시가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축산 악취 개선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1억여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축산농가와 퇴액비 유통업체 등 17곳에 액비 저장소와 액비 운반 차량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분뇨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가축 분뇨 처리 최적화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힘써가겠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주택시장은 매매를 중심으로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토지시장은 정체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며 부동산 시장이 양분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정책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전국 소비심리지수는 107.6으로 8월 대비 3.0%포인트 하락하며 보합 국면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110.1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보다 2.5%포인트 높았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2.9%포인트 상승하며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 4월 이후 9월까지 무려 18.1%포인트나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택 매매와 달리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축인 토지시장은 아직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북특자도의 9월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4.9를 기록, 지난해 9월보다 오히려 하락하며 보합 국면을 이어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